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7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분과 함께 2부는 꾸며드립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우재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알찬 정보를 전해드릴 건데 오늘은 이사님 저희 이제 지역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서울역 쪽으로 한번 가본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지역의 이슈를 전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예,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많은 혼돈이 있고요. 또 허탈감, 상실감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일수록 그 기본에 가장 충실한 게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는 그 중심 중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 가격 측면을 바라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의 90% 이상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교통이 좋은 곳에는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그 역세권 입지를 가장 선호하게 되는 위치가 제가 표를 한번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특히 서울시 통계 자료인데요. 1997년도부터 10년 단위로 한 20년간 그 서울의 4대 그 대중교통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특히 대중교통이 어떻게 지금 어떤 부분은 감소가 되고 있고 어떤 부분 증가가 되고 있는지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 표를 보시면 네. 특히 승용차와 버스, 그다음에 이제 택시, 그다음에 지하철 총 4가지 대중교통이 있는데요. 대부분 승용차, 버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그냥 유지가 되거나 지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독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20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용률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9%에서 10% 정도 올라간 게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재미있는 현상이 서울 인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5분의 1이 서울에 있었는데 무려 2019년도에 1,000만 인구가 깨져갖고 970만 정도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현상은 밑에 보시면 지하철 이용 객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용 숫자가 무려 50%가 증가된 아주 큰 상승의 이용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지하철 이용 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역세권, 특히 지하철의 부동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점점 더 무조건 성공한다. 그래서 역세권 하는 말이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지역이 더 교통망이 좋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우리 팍스를 열심히 시청하신 시청자나 애청자분들은 금방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서울 2030 도시 플랜의 핵심 지역인 바로 3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이 철도망이 더욱더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서울 중심인 종로와 강화문 일대의 도심지와 그다음에 영등포와 강남 일대에 특히 수도권과 서울을 30분 이내로 순환할 수 있는 광역철도가 지금 착공이 되거나 또는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도가 이게 만나는 지역이 이 서울 3도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A 노선과 GTX A 노선과 B 노선이 한 곳에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서울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살펴봤을 때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너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늦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북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역, 그다음에 중앙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북부역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남부역을 두 번째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역을 거치면서 이게 3단계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북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 컨소시엄에서 우리 1조 6천억 원의 그 자금이 들어가면서 이제 개발 계획에 이제 가시화를 두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북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뭐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오피스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 단지들이 조성됨으로써 이 지역 일대가 점점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은 그 가장 그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동대구역 그 복합 환승 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그 강역의 중심, 그 교통의 중심이 되고 그 지역에 복합 환승 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가장 잘 나타내는 사례가 바로 동대구 그 복합 환승 센터가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철도망 위에 그 각종 도로망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KTX나 뭐 경부선 노선이 있고 그 위에 뭐 고속버스 터미널 등이 여러 군데 있던 그 터미널 등이 한 곳에 다 모임으로써 교통의 중심이 됨으로써 이 지역 일대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동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일대가 이제 교통이 점점 좋아지고 그 일대가 뭐 상업화,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점점 커지면서 그 일대가 점차적으로 개발되면서 그 지역 일대가 활성화가 됐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역의 그 개발 계획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걸 통해서 그 용산의 가장 큰 그 개발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심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광역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런 개발 계획이 우리한테 어떻게 혜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지역이 점차적으로 인기가 있을 것인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